안녕하세요, 세롬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자금 출처 조사 사례 10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사례별 쟁점과 실제로 대응했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소명이나 조사가 실제로 나온 분들을 위한 내용이에요. 따라서 조사가 누구에게 나오고 왜 나오는지, 어떻게 하면 미리 대비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무 컨설팅인 세롬은 각종 자금 출처 조사 전문으로서 의뢰받은 건의 약 70% 이상을 주징색 0원으로 조사 종결하고 있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는 보유 자산이 신고된 소득보다 많을 때 이 취득자금에 대한 조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개인의 부동산, 예금, 주식, 코인, 보증금, 채권, 차량과 같은 자산과 채무 및 소득에 대한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탈세 소득이나 불법 소득이 있는 자에게 조사를 착수할 수가 있습니다. 주요 10가지 사례에서는 빠졌지만 가족 명의를 활용해서 세금을 줄이는 경우를 간략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보험영업으로 1년에 10억 이상 소득을 얻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세금이랑 보험료로 절반 가까이 내다 보니까 세금이 너무 아까워지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과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를 더 내서 수익을 이쪽으로 배분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가공경비도 추가해서 1년에 한 2억 정도로 몇 년간 신고를 해오시다가 결국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서 조사가 나오게 됐습니다. 왜 조사가 나왔냐면 타인 명의로 신고한 소득은 타인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으로 본인 명의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 신고된 소득보다 취득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출처 조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증여세 세무조사로 시작을 하지만 이 조사 과정에서 부모님과 배우자가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고요. 따라서 종합소득세와 가산세가 모두 추징됩니다. 특히 해당 사례는 적극적인 탈세 행위를 했기 때문에 가산세도 2배 이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탈세 행위를 모르고 했을 때는 결국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요 자금 출처 조사 사례 10가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번에서 5번 5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탈세 사업 소득입니다. 소득 신고를 안 하는 게 정상처럼 여기는 일부 업종들이 있습니다. 가해업이나 영업하시는 분들이 그 중에서 하나예요. 주변에서 다 안 하길래 나만 하면 바보 되는 것 같아서 안 했다고들 하십니다. 또 다른 사례로 명의원의 경우에는 카드 매출이나 의료보험 매출은 누락하는 위험이 작은 반면에 현금으로 받으신 돈을 신고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세금과는 별도로 발급 금액의 20%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세금은 순수익에 대해 퍼센트로 내는 것인데 이 미발행 가산세는 매출의 20%를 내는 것이라서 세금보다 몇 배 더 많은 가산세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 소득을 적게 신고한 것에 대한 소득세와 가산세가 추가로 추징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극적 행위로 탈세한 경우에는 훨씬 높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까요.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모든 업종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공경비 문제는 업종별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전반적인 세무조사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세법상 해석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사례에 맞게 적절한 대응으로 충분히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나눠서 계산하기 때문에 연도별 소득 규모에 따라서 세금 규모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매출 누락된 금액을 연도별로 고르게 분배를 할 수 있다면 추징세과 가산세를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역시 시기에 따라서 추징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담당하는 세무사님이 적절히 수익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면 추징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조사건은 개원하신 의사분이 대상이었는데요. 업종의 특성을 살려서 추징색 없이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요. 또 다른 건은 과외하시는 분이었는데 매년 수억 이상을 버셨지만 소득신고는 거의 안 하셨어요. 따라서 추징세액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원래 내야 되는 세금의 50% 이상을 줄여서 세무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가족 간 차용 사례입니다. 적절한 내용과 규모 그리고 원리금 상환 계획을 갖추지 않는다면 증여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부모 자식 간 차용 거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계약 내용 그리고 상환 내역과 상환 기간이 객관적이면서 차용 규모와 상환 능력을 갖춘 정상적인 거래는 예외적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자나 원금을 주면 무조건 괜찮다가 아니라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는 쉽게 볼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부모님이 고등학생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5채 이상 취득하면서 자금을 모두 차용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차용과는 규모가 다르죠. 차용 거래를 주장할 때 중요한 것은 실질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일반적인 사례처럼 대응한다면 부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차용 거래를 엄밀히 정의하면 돈을 빌려주고 갚는 민법상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의미하는 것인데 상증세법상 증여와 민법상 증여는 정의와 범위가 다릅니다.
단순히 세법에서 규정하는 증여의 개념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법을 함께 고려하고요. 해당 규정에 개정되어 온 영역과 취지를 살펴본다면 차용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별 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 건은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서 함께 문제를 삼았어요. 하지만 결국 모두 차용거래로 인정을 받아서 추징세액 없이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 자식 간 차용거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미성년자 차용 사례를 영원으로 종결했다고 해서 유사한 내용의 차용거래가 가능하다는 상담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증여로 추징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차용거래 인정 여부 자체를 쉽게 보시면 안 되고요. 적절한 거래 내용을 계획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 이름으로 청약이 먼저 되고 이 분양대금을 자녀가 납부하다가 준공이 되거나 전매 제한이 풀릴 때 명의를 가지고 오는 사례입니다. 우리나라는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동일해야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다르다면 부동산 명의신탁에 해당이 돼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분양대금을 부모님의 자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자녀분들의 자금으로 납부한 것은 증여로 추징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차용이라고 주장을 할 계획이시겠지만 부동산 명의를 가져와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명의를 가지고 올 때 차용 금액을 빼고 차액만 증여를 받거나 매매한 것으로 계획을 하시는데요. 이때 차용 금액을 활용하는 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오는 방식에 따라서 대응 방안이나 발생하는 세금의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대납한 대금이 추징되지 않도록 하는 대처는 명의를 가지고 오기 전에 선행이 돼야 하고요. 대납이 아니라 차용이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적절한 거래 내용을 계획해야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차용 거래와 부동산 거래는 별개의 거래가 될 수 있도록 구분해야 합니다. 자금 출처 조사가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주장에 대한 논거와 근거 자료가 명확해야 합니다. 조사가 아무에게나 나오지 못하는 만큼 조사가 마무리되는 것 역시 우리가 아무리 감정에 호소한다라고 해도 조사관님이 종결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논거가 명확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건은 부모님 명의 부동산을 준공 후에 매매로 가지고 왔고요. 저희와 함께 계획을 세워서 조사에서도 모두 정상적인 차용 거래와 매매 거래로 인정받았습니다. 네 번째는 가족 간 매매 사례입니다. 세세 절세를 위해서 또는 비과세 기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족 간 매매를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 간 매매는 제3자 간 매매와 다른 세법 규정들이 적용이 되고요. 매매 이후에도 거래에 대한 추가 소명을 받게 됩니다. 세법에서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매매를 일단 증여로 추정을 해요. 당사자가 가족인 만큼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매매 금액이 비정상적이게 낮거나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로 탈세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매매 대금을 실제로 이체해야 하고요. 이체하는 자금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흔히들 계획하는 것이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거나 매매대금 중에서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차용으로 처리하는 것인데 해당 사례들은 매매거래 자체가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금을 다시 돌려받는 경우에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자금 출처와 흐름에 대해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조사로 구분됩니다. 정상적인 거래였는지 그리고 세금을 적법하게 신고 납부했는지에 대한 세무조사와 이체한 매매자금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입니다. 저희가 갑수거래를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진행하시는 분들로부터도 세무상담 연락을 많이 받습니다.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권리 의무와 세금은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직접 매매를 하고 오신 분들의 경우에는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제한적이에요. 반면 매매자금의 출처 조사는 앞에서 설명드린 사례와 같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마다 적절한 대응 방식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해당 건은 매매대금을 다시 돌려받은 사례입니다. 다시 돌려받은 것이 걸린다면 이 부동산 매매가 아니라 부동산 증여로 세금이 추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해당 사례는 독립적인 현금증여로 인정을 받았고요. 예상 추징세액 1억에서 최종 2천만 원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현금 입출금으로 시작되는 자금 출처 조사입니다. 대부분의 조사는 부동산을 취득을 했을 때 대상이 되지만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아도 자산의 규모가 크지 않아도 현금 입출금 횟수가 잦은 것을 이유로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출금은 탈세나 자금 세탁의 대표적인 수단이죠. 그리고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현금 입출금 자체만으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을 했을 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CTR 제도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많이 볼 수 있죠. 가족 간 현금 입출금 하루에 1,000만 원 아래로 하면 괜찮습니다. 이런 영상들의 내용이 이거예요. 하지만 많이들 놓치시는 부분이 1,000만 원 미만이라도 충분히 조사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되는 CTR과 다르게 1,000만 원이 안 돼도 임의로 보고할 수 있는 STR에 따라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 자금 출처 조사는 음식점 사장님이었어요. 현금 매출을 신고하지 않고 본인 통장에 넣거나 자녀분들에게 주거나 하셨어요. 그러면서 가족 전체의 입출금 횟수가
수요가 잦아지게 된 것입니다. 해당 건도 매출 누락이나 현금 영수증 가산세들이 문제였지만 원재료 역시 현금으로 매입하고 증빙을 받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활용해서 추징세액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분들에게 준 현금에 대해서는 일부 증여세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원칙대로 추징돼야 하는 세금은 약 1억이었지만 적절한 조사 대응을 통해서 약 1,100만 원으로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몰래 현금으로 주는 사례 역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안 걸리려고 계좌보다 현금으로 출금해서 받거나 친척을 한번 거쳐서 현금으로 받는 분들을 상담하면서 정말 많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애초에 안 걸릴 사례였으면 계좌이체도 똑같이 안 걸리고요. 애초에 걸릴 만한 사례였으면 계좌이체가 현금보다 오히려 더 안전하고 대응 방안도 더 많습니다. 자녀들에게 지원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증여 방식이나 재산 종류에 따라서 훨씬 적은 세금으로 적법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시면 훨씬 많은 세금을 안전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주요 자금 출처 조사 사례 10가지 중에서 5가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각 조사에 대해서 대응했던 모든 내용을 구체적으로 오픈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경우에도 조사가 나올 수 있구나를 참고하셔서 최악의 상황을 미리 대비하는 계기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다음 2편에서는 출처를 밝힐 수 없는 소득이나 각종 코인 소득과 관련된 조사 사례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세금에 대한 작은 관심이 큰 절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새로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